네, 계속해서 2025년도 파이널 2차 2과목 4강 과수 12종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달의 비율이 가장 난이도가 상이죠. 난이도 상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 확률이 조금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참달의 비율을 구하다 보면 나머지 과수 1군, 2군에 대해서 좀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출제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 1군, 과수에서 1군과 2군에 3군은 잘 나오지 않겠죠. 1군, 2군에서 나오더라도 자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파이널 특강에 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달의 비율에서 기본 골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요. 과수 12종은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과수 12종은 저가전 품목과 대비해서 어렵게 나오면 가시 손해보험결 맥스 A까지 나오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맥스 A라는 개념은 아마도 과수 저가전 품목에서 나오고 난 뒤에 있으면 무조건 과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과시손해보험금 구할 때 맥스 A를 항상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나오면 일단 세모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20분에서 30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것은 기본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출제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손해, 과수 12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거와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은 것을 한번 다뤄보자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빨리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중심으로 기출문제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특강을 수강하시는 분은 기출문제 VIP반하고 합격반도 함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특강만 신청하면 위에 있는 단계는 다 수강이 되기 때문에 막히면 VIP의 기출문제, 합격반의 기본적인 개념 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핵심 포인트 과수 12종에서 뭐니 해도 베스트 5점짜리로서는 가장 중복 출제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품목들 제가 1군, 2군, 3군을 나눈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요거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 1군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정권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평가가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많은 품목들 착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포복자만, 포복자만이 1군에 배치해서 정권 착과조사. 이 착과조사 의미는 사고가 있든 없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2군은 좀 큰 놈들, 3군은 작은 놈을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밤송이로 하기 때문에 밤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크다. 밤과 호두는 평가 방법이 같다. 그리고 참달의 유자 좀 크죠. 그 다음에 매실과 살구, 오미자, 대추는 좀 적다. 대추가 커봤자 이만큼밖에 안 크죠. 예, 그렇게 해서 3군으로 분류를 했다. 그 다음 시험 나오는 것이 과중조사가 시험 나오는 과중조사. 과중조사할 때 개수가 몇 개냐 하는 부분은 필수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시험 나왔을 때 이 1군과 2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품목당, 품종당이죠. 품종당. 한 품종당, 한 개 품종당 20개. 앤더 그리고 농지당 60개 이상이 기본이다 요즘. 그래서 참다리가 시험에 나오도 과중조사는 두 품종이다 했을 때 두 품종에는 20개 이상이니까 곱하기 20개 하니까 40개인데 그 다음에 농지당 60개 미달되기 때문에 최소 과중조사의 개수는
60개가 되죠. 여기서 예외가 중요하죠. 예외가 시험이 나오겠죠. 예외는 바로 제일 비싼 포도와 망감류가 되겠죠. 1군이겠죠. 당연히 망감류는 품종당 20개는 공통이고 이거는 공통이더라. 그리고 농지당에서 이거는 30개 이상이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이 나오면 포도 한 품종일 때 20개만 하면 되지만 농지당 30개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30개로 적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2025년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또 출처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자두가 복숭아가 요구를 많이 했죠. 아니 같은 1군인데 왜 우리 60개냐. 60개에서 이번에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두 품목에서 한 품종일 때 우리가 최소 조사해야 될 개수는 40개가 되겠죠. 농지당 40개 이상이니까 한 품종일 때.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유자도 마찬가지죠. 유자는 요 1군과 2군은 전부 다 이 규정을 따른다. 예외인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도 요 규정을 따르지만 예외가 있죠. 자두와 복숭아는 예로부터 60개 이상이기 때문에 낙과 피할 때 60개 이상이다 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다. 왜? 떨어진 거는 뭐 왜 이렇게 기준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건 계약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떨어진 건 상관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두와 복숭아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포도와 망감류는 그대로 30개 이상이죠. 요거는 낙과 피해 조사할 때도 그렇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착과 피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을 따른다. 그 다음에 3군일 때 이거는 작은 것은 무게를 잰다면 무게. 그래서 기준은 1000g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일 때 오삼불고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53이 나오기 때문에 오미자는 오삼불고기이기 때문에 이건 3000g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품종당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인데 예외인 것, 포도와 망감류는 예외다. 30개 이상. 그 다음에 자두와 복숭아 올해 40개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하나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참다래 유자, 이것도 참다래는 과중조사할 때는 이 규정을 따르지만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참이 있다. 참이 있다. 있을 유자. 참이 있으니까 착해유 착해유 해서 참다래. 참이 있으니까 100점이겠죠.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이것이 착과 피해율.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착해유 하는 이 착과 피해, 유자는 100점이기 때문에 1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를 아울러서 공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100개다. 시험 나오면 참다래 이하에 있는 이 부분은 이 규정대로 하면 된다. 100개. 그럼 무게는 1000g, 3000g. 오삼불고기, 오미자. 이 정도만 기억하면 제가 볼 때는 5점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래는 사다리꼴, 그 다음에 과중조사할 때 밤은 38선의 밤이다 해서 30mm일 때는 80% 적용한다고 자주 나오죠. 참다래 치엿이 있으니까 50g 이하시는 70%.
그러니까 3m 이하니까 30mm 초과치는 100%를 다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50g 초과치도 100%를 다 한다는 뜻입니다. 5m일 때 3000g,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시험에는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군, 2군, 3군을 나눈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을 총 정리를 하시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적과전이 있고, 적과전 품목, 그 다음에 1군, 2군과 3군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적과전에서는 보험금을 두 번 주죠. 하나는 착가감소 보험금, 착가감소 보험금을 주고, 또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준다.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더라. 여기서 착가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핵심 무엇에 대해서 보상하냐라고 했을 때 착가감소에 대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착가감소 보험금 물론 공식이 착, 미, 자, 과중에 곱하기 중, 가 50%에서 또는 70%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핵심은 착가가 감소가 돼야 미보상도 빼고 자기부담 감소를 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감수량이죠. 감수량의 합계죠. 감수량의 합이다. A 사고, B 사고, C 사고 좀 다 합쳐서 손해 난 거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적과전에서의 핵심은 착과 감소량에 대해서, 착과 감소량에서 주고 플러스 앞으로 이르는 감수량이다. 이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감소량, 착가가 감소된 것, 감수량은 30% 평가사가 조사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가피해 구성률, 착피율이죠. 착가피해 구성률과 낙가피해 구성률, 낙가피해 구성률을 조사하죠. 그러니까 착피율이 30%다라고 했을 때 이때 착가 감소는 30% 맞고, 그 다음에 낙과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가피해 구성해서 25% 하면 이걸 보상이 맞습니다. 감수량도 마찬가지죠. 요거죠, 요거. 그런데 1군에서는 달라진다 하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한다. 그래서 1군에서는, 왜냐하면 요 적과전 품목에서는 보험금을 한 줄 풀기로, 한 줄 풀기로 한다. 즉 요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 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줄 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율은 평수 미평에서 미평으로 해야 되고, 보험금은 가피자로 해야 된다. 이걸 한 줄 풀기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 줄 풀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수확량 계산할 때, 피해율 구할 때 수확량은 세모와 동그라미를 해줬는데 이것이 온데간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할 때, 미보상 감소량을 할 때 착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 곱하기 10% 뭐 10%, 20%면 20% 하고, 미보상 주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수확량만 알면 평년 수확량 주어지고,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비율만 곱하면 되는 그런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확량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1군에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건데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 수확량이 뭔데 했을 때, 바로 형님인, 그죠? 형님은 한 줄 풀기 했으니까 나는 피해율 단계에 갔다가 보험금을 가기 때문에 그 수확량은 요거에 반대로 가야 되겠죠. 착가 감소량의 반대말은 착과량이죠. 착과량이고 플러스 감소량 해주니까 마이너스 감소량이에요.
동생은 여기서 이걸 감수량 갖다가 사고당 감수량에 합계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감수량의 합계. 우리는 이 의미를 감수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수확량이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1군인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인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수확량이 줄어들면 피해율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착과량을 이게 따버리면, 그죠? 수확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수확 개시 전에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의 착과량은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합니다.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을 비교해서 큰 값을 착과량 수확량 하겠다. 수확량 구할 때 수확량은 이 평년 수확보다 현저하게 착과량이 사고가 없었는데 너무 적다 할 때는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감수량을 하겠다. 감수량에 합이 된다. 이 공식이 최근에 나왔죠.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 3군에 있어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다면 착과조사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여기서 나고 여기 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났을 때는 조생종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를 안 했습니다. 기수학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딱 하나, 지금 강의하는 것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금차의 수확량, 금차의 수확량과 금차의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량, 이 개념이, 이 세 개의 개념이 수확량이 돼야 되죠. 그죠? 원래 한다면. 왜냐면 여기서 과실이 있으면 여기서 착과표 조사한단 말이죠. 이게 30%다 했을 때 금차의 수확량은 요거 에서 이걸 수확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 뭐 만개다 했을 때 만개 곱하기 과중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 마이너스 0.3을 해줘야 수확량이 된다. 이게 수확할 거냐. 규수요, 가공용으로. 근데 금차 감수량은 여기서 더하기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해줘야 된다. 근데 금차 감수량에 대해서는 줄은 것은 피해 입은 거잖아. 이게 줄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값, 개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30%가 그냥 30%가 되고, 플러스 낙과가 있으면 낙과 똑같죠. 플러스 그 다음에 꽃표에 대해서 금차 감수량은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 입은 나무수 X 이에 대해서는 곱하기 단위면당 평년 수확량, 과수에서는 이것이 사고 당시의 조사값,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때 부분에서 금차 수확량, 금차 감수량, 기수확량이 묘하단 말이죠. 여기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금차 수확량 플러스 금차 감수량 플러스 기수확, 요 세 개의 합이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평년 수확량이 크다. 예를 들어서 금차 수확량이 뭐 7,000kg고 금차 감수량이 3,000kg고 기수확이 1,000kg다 했을 때, 평년 수확량이 12,000kg다 이렇게 했을 때 조사한 이 세 가지, 기수확은 우리가 해버렸기 때문에 계약서는 물어봅니다. 또는 출하된 전표를 보고서 확인을 하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7,000, 3,000
해서 11,000이 나와야 되는데 평년 수확량이 12,000이고 오케이. 자연 낙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12,000에서 빼기 2분의 줄은 것을 인정해 줄게. 맞죠? 보상하는 손해로 줄었던 것. 인정해 줘서 9,000kg이 확정이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평년 수확량은 12,000kg 많은데 이번에 금수가 9,000kg가 됐다. 금감이 5,000kg 돼버렸어. 그럼 기수학이 1,000kg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수확량을 어떻게 결정할 건데 이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하냐 했을 때 큰 값이 9,000, 5,000, 1,000이니까 15,000이니까 15,000은 평년 수확량 12,000보다 크니까 이 큰 값에서 금차 감소를 빼는 거예요. 수확량은 큰 값, 즉 15,000에서 빼기 5,000kg다. 이렇게 해서 10,000kg가 10,000kg이 수확량으로 결정된다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값에서 이걸 빼는 거는 금수와 기수학을 합친 거와 똑같죠. 이것은 금체의 수확량 플러스 기수확량 합친 거하고 똑같은 값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수확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나 이렇게 구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될 사항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군에서 시험 나오면 시험에서 착과주 조사 이전에 사고의 피해서 인정된 경우는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량 감소량 합으로 해서 형님에서 반대 개념으로 가면 되지만 착과수 이전 조사가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고당 감소량 합을 뺀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베스트죠. 이게 나오죠. 과정조사, 착과조사, 착과피해조사 이렇게 했을 때 방금 했던 것만 잘 알면 포도하면 비싸니까 한 품종이니까 20개인데도 불구하고 채소니까 농지당 40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30개. 그죠? 30개. 포도 두 품종이니까 곱하기 20개 하니까 채소 기준인 30개를 넘기 때문에 40개를 하면 되죠. 자두가 나왔다면 하나일 때는 곱하기 20개인데 최소 40개 이상이니까 답은 40개가 됩니다. 복숭아는 곱하기 2 해서 60개. 그래서 농지당 60개를 통과하기 때문에 60개. 자두는 2를 곱하면 80. 요거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과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적과전 품목에 대해서는 A, B, C를 체크하듯이 그 다음 과수시 비율에서 시험에 나왔다. 과수시 비율이죠. 침도 2군이다. 2군. 2군일 때 피해율과 과시손해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수확 개시 전에 수확요소가 없었다. 이때는 수확량은 바로 써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수확량은 큰 값,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에서 마이너스 감수량의 합이다.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보험가입 금액, 제식 면적 나온단 말이죠. 실제 결과주수, 미보상주수, 세모 해결해야 되겠죠. 고사주수 해결, 수학 완료주수 고표. 요걸 딱 해놔야 기수학이니까 동그라미죠. 수학 완료니까 기수학이니까 동그라미. 뭐 영주니까 상관없겠죠. 과정조사할 때 50g 이하와 초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900g이니까 곱하기 참다리니까 70%. 이거는 100%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착과피해 구성률을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수확량을 구할 때는 1-30%. 그죠?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거다. 그 다음에 낙값의 구성률도 수확량 구할 때는 이렇게 착과량이에요. 착과량. 수확량이나 착과량 같은 의미지만 다르다. 착과량 구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한다. 그죠? 낙과를 할 때는 개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주스 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A분 20%를 빼야 되겠죠. 그죠? 착과량인 그렇게 된다. 금차 수확량이죠. 금차 수확량일 때 이렇게 한다. 그럼 금차 감수량은 어떻게 하겠네? 감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30%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수된 거니까 곱하기 30% 해줘야 되고 플러스 낙과된 것에 대해서도 20% 해주면 되겠죠. 그것만 알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금차 감수량은 주어졌다. 그죠? 안 주어졌을 때 계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표본 구간의 면적할 때는 윗변, 아랫변 높이 1.2, 1.8, 1.5다 했을 때 우리 계산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결국은 사다리꼴 면적이기 때문에 1.2 플러스 1.8 곱하기 2분의 1 그죠? 반을 해주고 곱하기 높이 1.5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쉽기 때문에 윗변과 아랫변이 반값이니까 그냥 1.2 더하기 1.8이니까 3이 나오니까 바로 1.5 해도 됩니다. 1.5 곱하기 높이 1.5 이렇게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면 이거나 똑같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됩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것은 주어진 값을 바로 계산해 내는 게 중요하다.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확량을 구하자. 그럴 때 제가 먼저 체크했던 것이 문제에서 체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없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 이걸 딱 써놓고 시작해야 되죠. 제일 먼저 이걸 써야 된다. 제일 먼저 이걸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확량은 이렇게 구할 거다 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써놓고 답을 찾아가보자. 제일 중요한 게 수확량이라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래서 평준한 수미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단위면적 평균 수확량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사고에서 금차의 수확량 금차 수확량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금차 수확량을 해서 지금 구하고 금차 감수량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구하지 않아야 되는 값이죠. 주어진 걸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금수 플러스 금감 플러스 기수학 이렇게 딱 적어 놓고 이번에 금차의 수확량을 한번 구해보자 해서 금차 수확량을 제일 위에 쓰나 아래에 쓰나 수확량을 구하는데 개수가 몇 개지? 개수 착과수 그 다음에 과중 1 마이너스 금차 착과표의 구성률이 몇 프로다? 30%니까 0.3이다. 낙과가 몇 개 됐다? 200개 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고 계단 과중 나오고 금차 낙과표의 구성률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 참다리가 왜 어렵냐 그러면 참다리의 평가 방법이 이렇게 참다리가 직접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 번 봤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팔을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여기 나무에서 나온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뭐냐 여기 한 나무에서 요 정도 되는 것을 끈으로 묶습니다. 하얀색 녹끈으로 하얀색 녹끈을 가지고 묶고 이 사다리 면적에서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과중조사를 합니다. 이걸 두 개를 다 하기 때문에 이 나무 수가 이 표본주가 몇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표본주가 8주다 하면 요거 1.5 곱하기 1.5 그죠? 요 1.5 곱하기 1.5에 8개가 분모에 오고 그 다음 개수란 말이죠. 개수는 주어지겠죠. 개수는 당연히 주어질 거다. 개수는 주어진다.
이거는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조사값이니까. 540개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과중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착과 수 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주가 있으면 이 한 주는 위에는 면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도 면적이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주어진다. 그것도 표에서 그래서 제식 면적을 주어질 수밖에 없다. 4 곱하기 5 해서 20제곱미터가 한 주의 면적이다. 한 주의 면적은 4 곱하기 5 해서 20제곱미터다. 이렇게 딱 적어 놓아야 되네. 그러면 거기다 풀었죠. 한 주당 20제곱미터다. 평년 수확량은 참다래의 제식 면적 합계가 총 몇 주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죠. 평년 수확량 실제 결과주 수에 곱하기 참다래의 면적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는 곱표, 세모,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검차의 수확량과 검차의 감수량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차 감수량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검차의 수확량은 착과된 놈, 착과된 것에서 과중, 그리고 1 마이너스, 이게 중요하죠. 낙과수도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고 개장 과중도 이렇게 총 한 품종당 20개 이상, 그리고 농지당 60개니까 그 규정을 따랐죠. 60개 분의 900g이니까 0.9kg 곱하기 70% 플러스 1700g이니까 1.77kg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중을 구합니다. 한 개의 과중을 구하면 된다. 개수도 이렇게 어디에서 나왔다 해서 540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는 바로 1.5 곱하기 1.5 곱하기 8개의 표본 구간, 그리고 540개가 나왔는데 총 60개 중에서 900g에 대해서는 70% 플러스 그 다음에 60g 초과되는 것은 1.77kg다.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를 해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검차 수확량을 구할 때는 착과수도 있고 낙과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따라서 쭉쭉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이 문제도 계속 하다 보면 된다. 그런데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에 빼서 미보상 비율을 10% 주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맞다. 제가 할 때는 착과 감소량을 했는데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룰대로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 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검토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구해보면 수확량은 3,526.4kg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검차 수확량을 구하고 구해서 해버리면 검차 수확량은 이렇게 나온다. 검차 수확량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착과된 것, 낙과된 것도 20% 빼고 주스 가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보상 주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미보상 주수가 10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모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구했으면 구하고 그 다음에 검차의 감수량도 구해야 되는데, 검차의 감수량을 구해보면 검차의 감수량은 다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나가는데 12만 개 중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200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도 주어진 조건식을 그대로 하고, 기수학도 없잖아요. 기수학도 문제에서 없기 때문에, 기수학된 것도 수학 완료주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줘야 15분 내에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검수, 검감, 기수확량이 평년 수확량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어느 크죠? 4천이 크더라. 그러니까 큰 값에서 검차의 감수량 200kg를 빼면 이것이 수확량 확정.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4천에서
이번에 확정된 수확량 3,800을 빼니까 200kg에 대해서 10%니까 20kg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폐율을 구하는 것은 평수미평 해서 구하면 되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폐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하면 된다. 근데 자기부담 비율보다 적을 경우는 그죠? 0원이 된다. 여기까지가 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감안해 보시면 과수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력으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기출에서 보면 평년 수확량을 주어지고 A 품종, B 품종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안분해주는 요것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착과량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너무 주력으로 삼기에는 이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이널 특강 다 끝나고 난 뒤에 좀 더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좀 쉬운 것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해놓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0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에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이 부분도 한 번은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